그러니까 이러한 그 ETF 이게 이제 하우스의 큰 에너지는 ETF입니다. 네. 그러면 요새 가장 핫한 게 또 불치병 ETF에서 또 바이오 관련된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주가 급등한 뭐 루니딘이, 뷰논이 이런 종목들이 들어간 ETF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행간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ETF 생기면 저는 루닛이나 저는 누누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선수용이고 하지 마세요라는 거는 일단 저는 그런 ETF는 그게 생기면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다음에 루닛, 뷰노 이런 것들 JLK가 당연히 순위 상위 10위에 딱 들어갈 겁니다. 네. 굉장히 이제 구미가 당기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구미 당기고 막 그쪽이 더 갑니다라고 그러겠죠. 사람은 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네. 의미에서요? 저는 그걸 은어로 파킹시킨다라는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킹이요? 예. 네, 풀어주세요, 대표님. 간단히 예를 들어서 B펀드 그동안 했던 A펀드가 ETF로 넘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일반들은 와 이런 ETF가 생기니까 와 이제부터 새로운 수급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법인 쪽이나 이런 D라는 펀드 매니저 이제 그 파킹 펀드가 하나 생겼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새로운 걸 찾겠습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거요? 네. 이제 지금 그 풀어나가는 게 그 뭐죠? 불치병에서 지금 당뇨부터 풀었잖아요. 네. 그럼 불치병이 당뇨만 있습니까? 뭐 당뇨, 비만, 암. 암, 또 네. 불치병?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치매. 치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적으로 돌 것이다. 그러면 예. 지금 보시면 당뇨 비만에서 이제 허하게 급등한 게 동운 아나테 이건 5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센스가 그 다음 타자고요. 지금 이틀째 급등이죠. 예. 오늘은 좀 윗꼬리를 좀 달았지만. 그리고 뭐 이제 또 뭐 종근당도 얘기하고 JW 중해제약, 넥스틴 바이오 뭐 여러 가지들 이제 이쪽에서도 뭔가 새로운 에너지 동은 아나테 그림입니다. 요새 여러분들 엄청난 종목장의 머니게임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은 파생과 이렇게 해서 연동해서 박스에 갇혀 있는 가운데 네. 이것도 한 달 반 만에 나온 성과예요. 10,000원짜리가 거의 5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센스 오늘 꼬리 달렸지만 윗꼬리 15,000원짜리가 39,000원까지 갔습니다. 얘는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흔들어가고 다시 움직이나 볼 거고. 네.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는 이제 시동을 걸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항상 ETF가 있거나 여기에 뭔가 끌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환사채 같아요. 전환사채.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2023년 6월에 넥스턴 5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네. 이걸 갖고 간 게 CMG제약이 60억을 갖고 요새 CMG제약도 거래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도 이 투자고 여기에 넥스턴 바이오의 대주주가 참 뭐라고 그럴까요? 스튜디오 산타크로스입니다. 참 엉뚱하게 얘가 대주주죠. 네. 그런데 여기에 맨 끝단은 이분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뒤져보면 이제 이분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 아실 겁니다. 이 라인이 이 에너지가 나와서 이 흐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우선 뭔가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주가를 급등시켜서 상환시켜서 팔아먹는지 보자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무슨 테마를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불치병 테마에서 관련된 것들. 여기에는 이제 먼저 사례로 EV 첨단 소재를 한번 금년 연초에 했습니다. 한번 어떤 머니게임 종목들의 특성들을 보이시죠. 2,000원짜리를 17,000원까지 이것도 2달 만에 땡겨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급등 종목들은 한 달이나 2달 만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1년 조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꼭지 잡으신 분들은 이게 X가 안 돼요. 네. 이게 전화사채나 뒤에 뒷그림자들이 있거든요.
평균 단가가 달라요. 그러면 이 에너지 갖고 이제 다음이 뭐가 나온 게 아까 이제 넥스턴 바이오하고 그와 연결된 거.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큰 그림. 지금 아까 이 그림이 이제 JLK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제가 이걸 사망각도라고 그러는데 거의 뭐 60도 각도로 그러니까 이제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콩팥불 와 이렇게 급등해갖고 와 3배 5배 그러면 흥분하잖아요. 그거는 밑에서 사신 분들 얘기고 지금인 분들은 이제 조심하거나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각도 낸 게 지금 루닛이나 뷰노, JLK거든요. 그건 이거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8월 달에 ETF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념이 뭐예요? 로봇입니다. 수술용 로봇.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다음은 큐렉소나 고영이나 코렌텍을 봐라라고 이 다음 타자 순환을 우리가 제가 에코프로 BM 보지 말고 하나기술 봐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네. 에코프로 흥분하는 50만 원에나 60만 원에 사신 분들이 이제 100만 원에 더블 먹는 거예요. 하나기술 더블 더 갔어요. 다른 거 찾으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이디어는 뭐죠? 수술용 로봇입니다. 로봇. 예. 인공지능 AI 수술용 로봇이면 여러분들이 딱 연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연상할까요? 여러분들 눈에 콩팥불 씌워갖고 한 10월이나 11월 달에 이구동성으로 여러분들 떠들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요? 예. 어떤 연관이 있어요? 지금 예. 서서히 또 로봇을 갖고 또 요새 이제 여러분들 방송이나 언론을 보는 여러분들 눈에 로봇 재료나 로봇 기사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다음은 로봇이야. 한쪽은 뭐, 이 로봇에 굵직할 때 로봇을 갖다 협동 로봇이 있어요. 네. 물류 로봇이 있어요. 지금은 바이오 쪽 수술용 로봇이 일단 그 인공지능 뷰노하고 루노시 먼저 풀어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큐렉소, 고용 이런 것도 뇌수술 관련된 로봇, 그 수술용 로봇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큰 그림은 10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바이오 액티브 여기에 지금 보면 루닛, JLK, 뷰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편입될 거다. 또 삼성 타임 포트폴리오 바이오 액티브 ETF랑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여기에 바이오 헬스케어 ETF 이런 게 상품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윗순위 먹어서 밑에 순위에 들어갈 만한 것들 고용, 큐렉소 이것도 편입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그래서 큐렉소는 벌써 진행 중입니다. 두산 그룹이 만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대표님? 아니죠. 예. 하우스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우스들이 어떤 끌개가 있을 때 두산 로보틱스 상장 타이밍을 이용할 거라는 거죠. 그걸 기한 끌개라고 그럽니다. 네. 그걸 왜냐면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갖다 얘기해서 인기 없을 때 상장하면 많이 못 받잖아요. 그렇죠. 기업 가치를 좀 예. 높여야죠. 근데 그 전에 그와 관련된 비슷한 것들이 3배, 5배, 10배 가보세요. 단가부터가 높아질 겁니다. 그죠? 그런 시장을 조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다 가지 않아요. 딱 요새는 집중을 합니다. 요새 코스닥 기업들 보면 어떤 때는 200개 올라가고 1200개 빠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빼고 압축된 것만 올리니까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별화가 끔찍합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런 끌개가 있는 것들 중에 선도주가 있고 후발주가 있을 거예요. 그 후발주를 찾는 게 중요하다. 고용은 뇌수술용 관련된 수술용 로봇 기계 이런 것들이 또 단가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어떻겠나. 그 다음이 또 하나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이제 당뇨 다음에 암 건드리나 한번 보죠. 불치병 중에 항암 치료. 네. 두 가지 물질이가 있습니다. 일본 가갖고 주기세포 이용한 치료법이 있고요. 그거는 뭐 억대니까 상당히 이거는 부자층에 관련되고 법률이 문제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런데 요새 뭐 수입해갖고 한번 하면 뭐 5천에서 억 들지만 줄 섰다라고 하는
항암 치료. 예, 항암 치료.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대표님, 관련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연결된 거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퓨처캠하고요. 네. 하나는 다윈시스는 핵 관련인데 이 자회사에 다원 메딕스라고 있습니다. 네. 얘가 그쪽을 타겟팅해서 기술 개발하고 항암 치료하는 회사. 그러면 그거를 100% 지주한 게 다윈시스니까 이렇게 또 샘플링 해갖고 거래가 되면서 또 위치가 역배열이니까 이제 이게 정배열되면서 시작을 하나라도 보시는 것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모든 끌개가 저는 두산 두산 로보틱스 로보틱스 상장 시점이다. IPO 예. 시점. 예. 그러니까 어떤 주가가 바이오 ETF가 생기거나 어떤 주가가 어느 시점에 지금 뭐 당장보다 한 3개월이나 5개월 후에 생기면 그 시간 동안 이 에너지가 나오나 이거를 들여다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화두가 있습니다. 의료용 AI 쪽에서요? 아니요. IPO. IPO. 기업 결국에, IPO. 네네. 지금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곧 8월 달인가 파두가 IPO합니다. 그 다음에 에코아 아이가 IPO합니다. 그러면 에코아 아이의 때는 저는 KC 코트레를 연상작용을 하겠습니다. 관련주로? 예. 파두는 벌써 진행되고 있어요. 컴퍼니 K. 6,000원짜리가 지금 더블 가 있습니다. 네. 요새 이런 연골고리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가 잘 안 빠지는 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IPO입니다. 이거 시장 조성해야 되잖아요. IPO. 그리고 제가 제일 또 중요해 보는 게 두산 로보틱스. 이게 조예요. 지금 조 단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파두하고 두산 로보틱스. 여기에 끌개들이 그러면 파두와 연결된 게 여기다 투자한 컴트럭스도 있지만 아이고 관련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반도체 설계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연동된 종목들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파두가 반도체 설계를 하는 업인가요? 업을 하는 기업인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상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연상작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끌개를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흥미롭네요. 예, 자꾸 끌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직 안 움직여. 여기서 저는 한미반도체부터 최근에 강조해 드리는 게 있어요. AD 테크놀로지. 여기 보시면 이 기업의 엑시콘하고 AD 테크놀로지가 용역 계약하고 비즈니스가 파두가 될 때 이 주가에 직접 투자한 회사가 있고 네. 비즈니스 협력해서 그걸 파도에다가 용역 주고 제품 주고 하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엑시콘 AD 테크놀로지인데 엑시콘은 이미 많이 급등했고 아직 못 간 거 이렇게 연상작용을 차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파도 상장 시점에 관련주 찾기. 네.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상장 시점에 관련주 찾기. 이런 게 상당히 우리가 연관성이 있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표님? 그리고 예. 아직 안 올랐어야 돼요. 이미 그쪽 수중 로봇에서 룬니시나 이런 것들은 보유자 영역이에요. 네. 트레이딩 영역이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 선수 영역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이런 것들 중에 새롭게 움직일 수 있거나 아직 못 간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죠. 네. 저는 그거를 하우스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CIO들이 있을 테니까 그 진짜 거래가 증가하면서 붙는지 보자. 그럴 때는 살짝 따라붙어 갖고 그 차익을 여러분들 거도 같이 해보시라. 이게 대형주보다는 날 거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네, 네. 미리 예측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상장 일정표거든요. 예비 심사하고 본시사 상장사 예비 청구.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예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업이 예비 청구를 했습니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청구 다음에 증권 신고서를 내야 진짜예요. 그럴 때 3, 4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증권 신고서를 냈으면 이제 바로 IPO 작업하고 이런 3, 4주에 바로 상장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예비 승사 청구를 했는 기업인지 증권 신고서까지 제출해 갖고 승인 받은 건지 그러면 이제 수요 예측하고 납입 청약 단가 정하고 막 이런 일정표가 다다닥 나와요. 그거 갖고 연관된 종목들을 짜작 찾아 나가는 게 지금 7, 8, 9월 달에
지수보다 종합주가 지수 마치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거를 체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종목 찾기 수익률 게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자. 이게 아까 IPO 일정표랑 거기에 연동된 투자 기업이나 관련된 기업이랑 이런 것들 찾아내서 투자하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죠. 네,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이승조 대표님 따라가신 분들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 저희 2차 전지 얘기 좀 해볼까요? 2차 전지 질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는 2차 전지주가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급등세를 보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 2차 전지 장비나 전고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강조를 좀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도- 저는 제 심적으로는 에코프로에 비하면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네. 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좀 큰 손들은 그런 것들을 1억이나 10억 사갖고 하루나 이틀 만에 팔아버립니다. 그 지금 시점에서도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긴 한데 큰 손들이 큰 손들이 합니다. 저도 지금 관련된 그 큰 고객 중에 한 분은 그 종목을 10억씩 사요. 와 지금 가격대서요? 네. 근데 하루 만에 팔아요. 최근에 한 10억 투자해서 한 1억 2천을 버시더라고. 은행에 넣으면 뭐, 근데 또 그분에서 4천만 원 손해 나면 무조건 손절합니다. 이거 손절가를 확실하게 정하고 네. 들어가야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큰 손활.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얼마냐. 두 번째, 물이 왕창 들어와 있다. 네. 큰 자금이 돌아간다. 다른 거래 안 되는 거 1억 팔래 봐라. 하루 종일 눈에 뻘같아. 이거는 파는 순간에 바로 체결된다. 네. 그렇죠. 무슨 거래량이 얘기인지 워낙에 적거나 금액이 적으면 쉽지 않죠. 큰 금액이 들어오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 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전 상장이요? 네. 난 그게 쥐약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아, 갑니다. 우리가 포스코 DX도 우리가 하우스 작품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5, 6천원짜리가 지금 거의 뭐 2만 6, 7천원 거의 5배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푸는 게 어떻게 가요? 거래소 이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대형 호재인 줄 아세요. 우리 투자 역사에 셀트리온, 지금 에코프로 BM은 유도 아닙니다. 셀트리온 삼형제에 비하면. 기억나시죠? 셀트리온 삼형제. 10배가 아니에요. 4, 50배. 그리고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들 망가지고 지금 투자 역사 스토리는 똑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난지 아십니까?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되고 나서 나서 끝났습니다. 끝났을까요? 예. 3분의 1 토막됐습니다. 서정희 회장님 그때 이사직 냅두고 3년간 어디 은둔에 계시고 네. 이제 다시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셀트리온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특성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에코프로나 이주하는 데는 악재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공매도 chen 세력들이 이게 이제 굉장히 후달릴 겁니다. 이게 각 증권사마다 달러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죠. 이걸 그대로 이관시켜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새로 못 쳐요. 공매도를. 코스피 200 들어가고 대차 매매 들어오려면 6월과 10월달 시차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주가가 더 가면 그 공매도 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새롭게 평단을 조절할 수도 없고 새롭게 하는 거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끊게 돼 있거든요. 쇼커워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더 활발해서 단기적 호재인데 네네. 이 종목은 선수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선수용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언제 끝나냐면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20% 빠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빠져. 그게 언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매매 잘하다가 대응 못하면서 깨부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쭉 그때가 언젠지는 10만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에너지를 주실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